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기술보증기금의 김종우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우입니다. 먼저 제10기 기보벤처 캠프에 참여해주신 모든 창업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보벤처 캠프 엑셀러레이터를 위해 힘써주신 K-엑셀러레이터, CNT테크, 특허법인 지원, YN하츠 엑셀러레이터사 대표 및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보벤처 캠프는 기보가 그간 축적한 기술 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 창업 기업을 스타벤처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기보벤처 캠프에 선발된 여러분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 정신으로 혁신하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보는 기보벤처 캠프 참여 기업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보의 자체적인 기술 보전과 투자 지원 외에도 한국벤처투자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업 첫 걸음 현대의 벤처캠프의 우수 참여 기업을 추천하여 여러분의 신속한 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간 기보 벤처캠프를 통해 발전시킨 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번 데모데이가 성공적인 투자 유치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10기 기보벤처 캠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첫 건의 펀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스파크랩스 김다니엘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파크랩 김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술 첫걸음 펀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희 기관 소개와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파크랩은 창업자들을 위해서 창업자들이 설립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저희는 스파크랩 컬티베이트, 스파크랩 타이틀 등 국내외에서 열심히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12년도에 제가 설립되어서 연간 한 딜플로는 800개 이상을 보고 있고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 개수는 한 28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저희 데모데이 18기 이벤트가 완료되었으며 저희 포트폴리오 생존율은 90%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율은 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파크랩은 겐이라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최초 회원사이기도 하며 저희 스파크랩 포트폴리오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스파크랩 글로벌 멘토단이고요. 네, 저희 스파크랩 파트너들은 지금 국내 실리콘밸리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파크랩에 투자를 받게 되시면 저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약 3개월에서 4개월간 받게 되시는데요. 저희가 선발부터 셀렉션, 프로그램 3개월, 그리고 최종 데모데이를 통해서 저희가 후속 지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펀드 개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스파크랩 테크퍼스트 투자적 같은 경우에 약 152억 원의 펀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 기간은 4년, 그리고 주 투자 금액은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시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 대상으로는 저희 초기 스타트업 1~3년차인 스타트업에 집중해 투자할 예정이며 기술 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기술성 평가 BBB 또는 투자형 기술성 평가 TI6 이상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게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항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VC로부터 벤처 투자를 받았거나 신기사조합, PEF 또는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벤처 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목적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투자 영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원티드나 아니면 반란
그리고 스파크 플러스, H2O 등의 이제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하고요. 저희 스파크랩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제 투자 항목은 사스 기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파크랩의 이현주 대표님께서 베스컴 글로벌을 창업하시고 사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이제 협업 기회나 다양한 기회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스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커머스 또는 이제 다양한 스마트팜, 푸드테크 쪽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회사 소개와 펀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다니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크랩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리벤처스 김경숙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킹스리벤처스 김경숙입니다. 앞에서 스파크랩에서 저희 첫걸음 펀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어서 설명을 스킵하고 저희는 킹스리벤처스와 저희의 주요 관심 투자 분야 부분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킹스리벤처스는 기술 및 융복합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이자 팁스 운영사입니다. 투자 개요를 설명드리면 스타트업 누적 투자 59개사 170억 정도를 투자하였고요. 저희가 투자 이후 후속 투자를 받은 상황인 1,730억 원, 그리고 2개의 회사가 M&A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19개 조합 운영을 하고 팁스 운영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기보벤처 캠프에 참여하신 기업들도 이후에 저희를 활용하셔서 팁스라든지 후속 투자를 받으시는데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주요 분야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해보면 약간 헬스케어 부분이라든지 바이오 부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였었습니다. 하여서 유망한 섹터 중심으로 성장 가능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선발을 하였었고요. 최근에 올해 작년에 선발한 발굴 투자한 기업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저희는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수 팀들 중에서도 나 이 분야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팀들은, 그리고 혹은 좋은 그런 팀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저희 킹스리벤처스에 연락 주셔서 꼭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의 간단한 회사 기호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들을 만나 뵙고 발굴을 할 때 저희 투자의 매스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제어와 서비스 등의 가치를 교환하는 유기적 공간이라고 하는 마켓을 확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장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기반이 되고 차별화 강점이 될 수 있는 테크는 어떤 부분을 확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스타트업 분들이실 경우가 더 많아서 과연 어떤 대표님, 어떤 팀워크로 일을 하고 계신지, 사람, 휴먼에 집중하여서 투자의 매스로 팀들과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팀들과 만나 뵙고 역량을 파악하면서 글로벌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아니면 기술 기반을 더 확장하시면 좋을지, BM을 고도화하면 좋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신규 사업 발굴을 하시면 좋을지 등등을 굉장히 고민하고 기업 맞춤형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페프렌즈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한국에 펫 시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투자를 하여서 저희 M&A 케이스까지 성장을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킹슬리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하는 저희 어떻게 보면은 모회사, 시스터 컴퍼니와 같은 외국계 PE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국내 안에서도 초기 투자를 저희 킹슬리 벤처스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킹슬리 자산운용,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킹슬리 캐피탈 파트너스가 함께 기업 발굴과 성장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 팀들 중에 해외에 진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면 도움이 되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좋은 팀들이 사실 완벽하게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저희의 자체 보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뿐 아니고 엑셀러레이팅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저희 그 우수한 기업분들은 꼭 킥3 벤처스에 찾아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수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보 벤처 캠프 우수 참여 기업의 IR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혈류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리어브레인의 이태린 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예. 네, 리어브레인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 아이템은 인공지능 연계 뇌혈류 예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한 4개월 됐고 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한 거는 의료 AI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켓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제 질병을 진단하거나 일부 예측하는 기술들에 있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출을 낼 수 있는 분야는 결국에는 새로운 정보를 의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분야 중에 뇌 쪽에 이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뇌의 사진인데 두 번째 있는 사진처럼 저희가 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보면은 그 혈관을 통해서 뇌동맥류가 어디 있는지 또 뇌졸중 환자가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뇌 혈관을 통해서 혈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의사에게 제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3차원으로 이제 뇌 혈관을 갖다가 만들면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이제 3차원 혈관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걸로는 혈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깨끗한 이제 뇌 혈관 사진을 만들고 여기서 혈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이 수술 전에 저희한테 MRA 사진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혈류의 속도랑 압력을 제공해서 의사가 좀 더 정밀하고 또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전반적인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마켓은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이제 뇌 혈류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좀 진전이 되면 MRI 이제 장비를 하는 업체들이랑 연계해서 좀 라이센싱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뇌동맥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FDA 승인을 쭉 받고 있고 이제 공통점은 이제 혈관의 모양까지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도 나중에는 혈류 흐름 예측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시장 첫 번째는 뇌동맥류 환자의 정확한 혈류 흐름을 예측하는 시장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리얼타임화 되면은 이제 아주 긴급한 뇌졸중 환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랑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에 있고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병원들이랑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피티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로핏이나 휴런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질병을 진단하거나 이제 MRI 사진을 3차원화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처럼 혈류 흐름을 분석해서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회사는 헐트플로우라고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고 여기서는 심혈관의 혈류를 제공하고 매출 한 1,20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프로세스로 좀 진행을 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혈관 관련된 모든 솔루션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레퍼런스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산역학을 전공했고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과연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 7, 8년 정도 디벨롭이 됐고 많은 협력 관계랑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회사 설립한 지는 3개월 정도 됐고 시작하면서 이 두 개의 R&D 과제를 따서 한 5억 정도 이제 들고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양한 뇌혈관 질환에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사업 모델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모의 공인 어학시험 학습 솔루션을 사업화하고 계시는 AJ 온라인 테스트 김유영 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 등 공인 어학시험 분야에서 리드 산다토익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AJ 온라인 테스트의 김유영입니다. AOT는 학습자 분석에서 자동 문제 개발까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공인 어학시험 학습 토탈 케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EO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OT의 EO는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 문제은행 구축하고 그리고 이 문제은행에 단 12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의 레벨 그리고 학습 합격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IR의 목표는 시장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사업화 전략 그리고 기업 구성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어학 시험이라고 하면 토익, 영어를 먼저 떠올리기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 그리고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그리고 한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어떤 그런 열풍 등을 생각해 볼 때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등 공인 어학 시험의 여러 분야들을 간과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어떤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능력 시험은 글로벌 매년 14.9%, 한국어 능력 시험은 매년 14.2%, 그리고 중국어 능력 시험은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자뿐만 아니라 B2B 교육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수요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영어 토익과 달리 이런 위에서 앞서서 언급해드린 공인어학 시험들은 급수를 정해서 시험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1년에 수차례밖에 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며 또한 합격의 결과 또한 하세월입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실력 진단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쉽게 온라인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공인 모의 어학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요구에 대해 각 교육기관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화한 인강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양질 문제은행을 대규모의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오는 AI 자동 문제 제작 시스템을 통해 문제은행을 개발하고 또한 이 문제은행을 데이터 기반 그리고 가독성 레벨 분석 테스트 분석 판독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질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정확한 그리고 양질의 문제은행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레벨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한 온라인 모의 능력 시험을 온라인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집 하나를 개발하는 것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 비용 또한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문제은행 개발 시스템을 응용한다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문제은행을 통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빠르게 문제집을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집 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학습자들이 기다려온 온라인 모의 어학 시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단 12문제만으로도 학습자의 어떤 레벨과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AJ 온라인 테스트 AOT는 작년 12월에 모의 온라인 일본어 능력 시험을 먼저 개발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 모의 일본 학습지 EO 튜터를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중국어 능력 시험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언어 전반에 걸친 모의 어학 솔루션, 응시 솔루션을 완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어떠할까요? AI 및 딥러닝 기술에 의해 자동 문제 개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AOT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또한 많은 온라인 진단 서비스가 특히 일본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지 정해진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되게 풀어줄 뿐이지 진정한 AI 혹은 진정한 학습 진단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온라인 모의 일본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에 EO 튜터를 오픈할 예정이며 그리고 B2B에게는 저희의 문제은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원스쿨의 일본어는 저희의 문제은행을 구매해서 문제집을 개발할 예정에 있으며 개발 예정, 계약 금액은 약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의 가벼운 일본어는 약 2천에서 3천 정도의 규모로 저희 문제은행을 개발된 문제은행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출판사가 저희의 일본어 문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들 그리고 교재 개발에도 응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학들이 팬데믹 등등 어떤 온라인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서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의 문제은행은 혹은 문제 모의 온라인 교육 우선 서비스를 학습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단 넘어가고 저희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저희의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 어떤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산타토 있고 같은 어떤 그런 서비스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실질적인 문제은행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습장 분석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데이터뱅크와 같은 어떤 토플뿐만 아니라 저희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등 더 큰 시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구성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기반으로 안정된 연구원들이 문제은행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유현 대표님의 발표 들었고요. 전 이어서 세 번째 발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이동체 특화 XR 메타버스 테마파크를 사업화하고 계시는 리모프 류레아 대표님입니다. 저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리모프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대표 류레아입니다. 탑승객을 위한 XR 인비클 메타버스 테마파크 메타라이즈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매년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약 240억 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대기업들과 VC들은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먹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2027년 약 5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동 시간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잔다, 아무것도 안 한다, TV를 본다, 핸드폰을 한다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에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차량 내부 승객 위주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량 내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2D 위주의 그 레일시드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좌석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평면적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라이즈를 소개합니다. 저희 메타라이즈와 함께라면 더 이상 차량에서의 이동시간이 어지럽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빌리티 특화 3차원 몰입형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국내 다양한 도시들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여수의 시프렌치 캐치 게임이라는 그 VR 게임 형태로 설치를 했는데요. 그 5개의 이제 랜드마크를 도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VR을 끼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이 차량의 방향과 속도가 그대로 싱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했던 것들은 10종의 캐릭터들 각 길가에 심어서 목표물을 주고 집중도를 향상시키려는 그런 트라이들을 했는데 굉장히 멀미 감소 효과에 좋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VR을 벗지 않아도 지금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유명한 그 지역 명물인지 이렇게 가이드 캐릭터가 알려주게 됩니다. 저희 VR 같은 경우, 저희 VR 그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멀미 해소와 다채로운 경험, 그리고 이로 인해 안정감을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리얼메타 엔진은 이제 자체 개발한 엔진인데요. 이것들이 단순히 이론에 있지 않고 실제로 제품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 통신과 연동해서 각종 차량의 시그널을 수집하고 VR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인공지능이 구성하고 가공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차량이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휴식과 업무, 문화생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마스 시장과 모빌리티 서비스와 라이드카 헤일링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스와 승객용 인비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장을 공략합니다. 저희가 손으로는 그 전체 약 2.7%에 해당하는 약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시장을 시작을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자체 메타에이즈 콘텐츠를 판매해서 로열 고객층을 확보하고 채널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저작 툴과 SDK, 애프터마켓 OS와 하드웨어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메타버스 기반의 파생 상품과 오토 서비스, 위치 기반 리테일 등 다양한 파생 서비스로 B2C 마켓을 타겟할 것입니다. 저희는 MVP만으로도 4개월 동안 약 3배의 매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층 확대에 따른 매출이 5배 이상 증가될 올해 내에 5배 이상 증가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위주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그 차량 내부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월 구독료가 7,900원을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뒷좌석 승객에게 제공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우디용 VR 같은 경우에는 그 아우디 차량 전용으로 나온 것으로서 아우디 그 차량 내에서 이제 그 확대되는 그 호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툴 이용료만으로도 약 3억 원이 연간 3억 원에 해당하는데 저희는 이것들을 10분의 1 가격으로 모두 구축을 했고 그리고 아우디 차량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차종까지도 호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서 그 영국의 그 텔레콤 회사와 관광사를 확보하고 그리고 RCA와 임페리얼 컬리지와 협업해서 그 IP를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장거리 구독 모델 그리고 단거리 택시 등 다양한 그 IP 사이 눈높이를 맞춰서 콘텐츠 다각화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VR 인포테인먼트를 시작해서 현실 연동 위치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년간 미래차 특화 엑셀 메타버스 연구 글로벌 사업을 리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일에 리모프를 설립하였고 설립하자마자 이제 매출로 시작해서 중진공 혁신 창업화 자금, 기부 벤처 캠프 10기, 그리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그리고 최근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9월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지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메타버스 자율주행 전문가, 세계 탑 공대 미대, 글로벌 대기업, 테크 스타트업 창업 이력이 있습니다. 연간 4천억 시간 이상을 우리는 길에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트랜짓을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목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표 이어서 가겠습니다. 뷰티션의 사업 관리를 위한 백오피스 B2B 사스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크래시 컴퍼니 장승규 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시컴퍼니 장승기입니다. 저희는 뷰티 S&B를 위한 B2B SaaS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뷰티 S&B라고 하면 고객의 외모에 시술로서 부가가치를 더하는 직군을 뜻하고요. 헤어, 네일, 반영구 문신, 속눈썹, 왁싱, 바버, 피부 등을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뷰티션이 약 66만 명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 비전은 아시아에 존재하는 2,500만 뷰티션이 사용하는 넘버원 백오피스 SaaS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뷰티션들은 시술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여러 파편적이고 단절된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뷰티션들의 워크플로우에 특화된 단 하나의 모바일 비즈니스 OS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미용실 CRM이라는 시장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신 것 같이 대표 서비스들은 주로 업력이 10년에서 20년 됐고 모바일 경험이 미흡하며 UX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저희는 뷰티션이 갖고 있는 워크플로우 안에서 가장 외면받고 있는 문제점부터 집중해서 해결하는 게 시장 진입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그 문제점은 고객 문의와 상담이라고 발견했습니다. 현재 뷰티션들은 카톡 채널, 카톡 오픈 채팅,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 통해서 문의, 상담, 예약 활동들을 수동으로 수기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채널톡 포 뷰티션 같은 컨셉 MVP로 고객 상담을 통합된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유입된 고객들이 뷰티션이 시술을 하는 와중에도 챗봇을 통해 자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약까지 이끌어주고 그렇게 유입된 고객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뷰티션이 약 66만 명 정도 있고요. 매년 2만 5천 명의 신규 뷰티션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까지 확장해서 바라본다면 2,500만 명의 뷰티션이 존재하고 약 9조 원의 시장 거래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얼프라고 하는 지표를 높이는 여정이 될 텐데요. 코어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구독료 말고도 그들의 워크프로를 통합 해결함으로써 결제, 급여 선정상 같은 금융 서비스, 그들이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해주는 전기 커머스 등 여러 BM 레이어를 붙여서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매출을 증가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같은 동일한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스콰이어라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바버샵을 위한 버티컬 사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비스 출시하고 10개월 만에 고객사 2,000곳으로부터 연매출 2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성과로 작년에 9천억 밸류에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들의 매출을 살짝 역산을 해서 보면 한 고객으로부터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들은 이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받는 구독료 이상으로 보험, 대출, 결제, 급여 선정상, 커머스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들의 전략을 한국과 아시아에 빠르게 엑세큐션하면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위에 보이시는 세 곳의 업체들이 10년, 20년 된 기성 중소기업으로 사실 마켓이나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자 몇 개의 스타트업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이들의 대체제로 포지셔닝 되어서 시장 진입 속도나 성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CRM들과 보완제로 포지셔닝해서 고투마켓 하는 게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이들 CRM이라기보다 인스타그램 DM, 오픈 카톡 채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8월까지 알파 버전의 제작과 테스트, 10월까지는 베타 버전의 확장, 연말까지는 가금 실험, 리퍼럴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드로 1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이고, 기관과 유수 스타트업들의 대표로부터 전략 엔젤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마루 360, 180 입주 스타트업에 선정되고 스타일드 유망 기업으로 선정되며 기보벤처 캠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8인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학교와 경력을 갖고 미션 드리븐한 팀으로 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뷰티션들을 자문단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진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발표까지 들어보셨고요. 5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발표는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 유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계시는 플라나의 김재혁 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나 대표 김재영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2028년 상용화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날아다니는 여객기가 27,000여 대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저희가 20만 대 이상 딜리버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항공기는 보통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이동하시고 거의 끝나실 텐데,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대한 인프라와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산업 또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인 기체 개발 팀장을 역임하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지난 5년, 6년 동안 면밀하게 들여다봤고, 인증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고 규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창업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 CES에서 현대자동차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플라나의 기체를 직접 설계를 많이 진행을 참여를 했는데, 지난 2월에 치러진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맡게 되면서 한국 항공업계에 처음으로 플라나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직원 수가 30명이 다다랐고요. 그중에 개발자는 여기 25명이라고 못하는데 26명이 되고, 65%의 개발자들과 보시는 바와 같은 기관에서 항공기 개발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에서 인력들이 합류를 해주었습니다.
네, 소리가 이걸 좀 작게 세팅을 했는데요. 보시는 기체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하고 있는 풀스케일 기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론처럼 이륙을 해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차세대 항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의 틸트 로터가 장착된 기체고 카나다 형상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앞에 파일럿이 1명이 탑승을 하고요. 승객 4명을 태워서 총 700km를 적재할 수 있고요. 승객들이 짐을 싣고 타지 않는다면 6명까지도 탑승이 가능한 캐빈 공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추진 방식은 배터리의 안전 문제와 수명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비행 속력은 신칸센이나 KTX 이런 거와 비슷하죠. 시속 300km 정도 나오고 최대 속력은 350을 맞습니다. 네, 비행 거리는 저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상 최대 5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비상 착륙을 위한 에너지 마진은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 전 세계에는 9조 원 이상의 규모가 이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걸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2040년 시장을 모건스탠리는 1,000조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UAM이 국가 미래 과제로 하나의 핵심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1.6조 원 규모의 R&D 예산 편성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레거시가 많이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항공 OEM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는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전부 다 스타트업이 앞서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플라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기체로 여기서 이제 넘버 1 쪽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왜 이렇게 스타트업의 중심으로 이것이 이렇게 방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항공기와 이 비행체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수적인 전통적인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벗어나서 그 새로운 전기 추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와야 되고요.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은 자동차 기술에서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아직은 배터리만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만으로 이 항공기를 항공기단 오퍼레이션을 하기에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배터리라고 하는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안전과 수명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으면 배터리를 가장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인기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가장 유리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 운송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2024년까지 개발할 반 정도 사이즈 되는 특수기 개발을 통해서 물류 사업의 시범 사업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소방청이나 경찰청, 군 등에서 특수 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 추진 수직 착륙 기체로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런 미션이 수행이 가능하고요. 자동차로 가기에는 멀지만 여객기를 타기에는 좀 애매한, 우리 집 근처 한 15분 거리에서 탈 수 있는 차세대 수직 착륙 항공기가 개발이 되면 많은 부분 헬리콥터 시장이 대중화되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더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로 탑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지금 열심히 모색을 하고 있고요. 2028년에 저볼륨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업계의 특성상 보통 기업 공개 IPO를 진행을 하고 상용화를 하는 경우가 이미 5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6번째 발표 드립니다. 드라이빙 픽업 기반 상품 구매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인비저블 아이디어의 윤어직 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비저블 아이디어 대표 윤어직입니다. 운전자라면 운전 중에 저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또는 퇴근하면서 저녁 식사 픽업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으실 텐데요. 이 뒷말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는데
또는 가서 기다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이 남겠죠. 최근에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이 25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반대로 배달 서비스는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포장 서비스는요. 포장 서비스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실 포장을 많이 하는 업종일수록 오히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고요. 이런 문제가 없는 드라이브스루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드라이브스루라는 서비스는 반대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높은 투자 비용이 들고 또 입지가 도심에 있는 입지가 부족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도 또 판매자도 최근에 배달 비용이 이렇게 높아지는 가운데도 점점 이 온라인 서비스에는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일반 매장을 드라이브스루처럼 이용하면 어떨까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희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주문을 하고 또 결제를 마치면 저희 앱이 매장에서 설정한 픽업존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블루링크나 기아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내재되어 있는 빌트인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어떤 조작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알려드려서 창문을 내려서 상품을 수령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지금 서비스 중인 화면인데요. 최근에 업데이트를 또 했습니다. 근데 왼쪽 화면은 지도를 기반으로 주변에 어떤 매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어딘가를 이동을 하고 있다면 목적지를 입력하시면 그 경로에 기반해서 매장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어떤 업종이든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메뉴가 상품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매장을 셀프로 등록하고 드라이브스루 매장처럼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불과 몇 분이면 영업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차 개발을 끝냈고요. 지금 이제 7월 1일부로 정식 서비스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고도하고 있는 기술은 매장의 혼잡도를 기반으로 상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한 매장으로 주문이 쏠리거나 또는 고객이 너무 많이 기다려서 교통정체가 유발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에 픽업존을 저희가 검사하는 과정, 또 고객이 너무 일찍 도착했을 때 주차 단속 알람을 보내는 기능, 또 한 매장으로 주문이 쏠리는 걸 방지하는 예방 기능 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면 나오라는 사인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주문을 하면 하나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온리는 저희 서비스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65만 개의 카페, 음식점, 소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의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의 5%를 저희 드라이브스루로 이용하게끔 확보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장님들이 지금 포장을 이용하는 단골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요. 그 추천을 해서 받은 새로 생긴 올게닉 그로스로 올려진 그 고객이 또 사장님들한테 추천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결과 고객은 60%가 넘는 재사용률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추가돼서 70여 개 브랜드와 MOU를 체결했고요. 또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요. 중개 수수료 없이 월 사용료로 받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올해 22년까지 1만 개의 매장을 목표로 드라이브스루 구축하는 원년이 될 겁니다. 네. 저는 13년간 외식 및 식품 유통업을 기반으로 지금 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F&B 시장의 자영업자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외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한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7번째 기업을 소개합니다.
가변 전력 제어 시스템 및 확장 모듈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김진우 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참여자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일 것 같은데요. 캐네디안입니다. IBM에서 좀 근무를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 공장을 세울 당시에 유통망 구축하는 쪽 일을 했었고요. 10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SK 네트워크스에서 EV 관련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많이 운영을 해왔고요. 그걸 바탕으로 회사를 작년에 그만두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력 제어형 스마트 EV 시스템 위에 있는 조그만 글씨, 생활 속 여유 전력과 기전력 설비를 그대로 활용해서 주차면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 문화 습관,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저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한 환경이 아닌 현재의 그런 기술과 문화를 그대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주도형 사업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림으로 표현해놨습니다. 룰메이커인 정부와 원료 공급자인 한전이 이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는 존재하고요. 블록체인 시프트를 통해서 민간 사업이 이제 태생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 제어의 대란이나 충전기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충전면이 주차화되는 면이 충전 공간화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보셨을 그림이나 기사입니다.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불편하고 내연기관차는 내연기관차대로 불편하게 됩니다. 이건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당연한 일일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차별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차별화 우위로서 전기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이 건물로 치면 한 10층 정도 건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전기비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중에 3분의 1에 대한 비용은 기본 요금만 내는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전력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은 30%에서 40% 여유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력을 컨트롤 잘하게 되면 가변 전력을 통해서 가용 자원화할 수 있고요. 이 자원을 통해서 충전기 서비스라는 그런 충전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킹 앤 차징이라는 전기차의 특성에 맞추어서 주차하는 곳이 바로 충전 공간이다. 다시 말해 내연기관차는 주차만, 전기차는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보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죠. 같습니다. 전기차의 충전기 시스템은 컨트롤 부분과 클라이언트 부분이 충전 소켓을 분리해서 1-to-N의 방식으로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단순히 2% 5%가 아니라 100%까지도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설비된 전력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주차 공간은 따로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기술력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기술력이 에너지 관리, 제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가용 전력 자원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맵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옆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충전 사업자들이 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충전을 위한 전력을 따로 빼오는 방식입니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따로 빼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전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충전 제어 기술입니다. 충전자는 충전 소켓이 많아질수록 제어하는 기술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주가 탈피하고 충전 소켓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과금 연계 기술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관리비 정산 시스템과 연계해서 관리비 과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실제 건물과 전력 데이터를 통해 구현을 하였고 이것이 한전 전력 신사업 경기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기술 이전과 특허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모델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사용자든 전기차 사용자가 아니든 편익성이나 수익성을 가져가는 구조로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저희는 내년부터 매출을 일으킬 예정이고 2030년에는 1조 원 가치의 유니콘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카이스트 MBA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모빌리티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전문가의 평가위원이나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세바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끝으로 새로운 전기차 충전 패러다임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빌리티 분야 전체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8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발표는 확장 현실 콘텐츠 제작 솔루션 엑스링크를 개발하고 계시는 EX의 신철상 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XR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EX의 신철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장은 해마다 연평균 45%가 넘는 굉장히 고성장을 지금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에는 약 132조 원 시장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약 70%가량이 게임 혹은 XR 컨텐츠의 시장입니다. 즉 100조 원 시장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메타버스 시장에서 메타버스를 저희가 또 하나의 생태계라고 하면 이 안에서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의식주를 놓고 봤을 때 메타버스에서는 아마 아바타가 의에 해당이 되겠죠. 자신을 표현한 아바타가. 그렇다면 아바타가 살고 움직이는 이 공간, 이 주, 저희는 이 공간 주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메타버스 스페이스 아키텍트, 메타버스 건축가, 메타버스 인테리어 이렇게 저희는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감ing, 즉 XR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처럼 제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EX 비주얼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가상현실 공간을 업로드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 EX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드려보죠. 첫 번째, 저희 EX 비주얼의 서비스 중에는 언리얼 엔진 기반의 이런 뉴미디어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컨텐츠를 실사와 그리고 저희가 만든 가상현실 공간을 실시간으로 합성해서 또 라이브로 스트리밍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신한은행의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저희가 만든 가상현실 공간과 그리고 실사를 실시간으로 합성해서 4시간 반 동안 컨퍼런스를 진행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저희 EX 링크 솔루션인데요. 총 4가지의 모듈인데 이 4가지 모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는 1인 크리에이터부터 방송 솔루션 시스템까지 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이 미디어 서버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상현실 공간과 실사를 합성해서 내보낼 수 있는, 즉 렌더링에서 실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 서버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핵심 모듈은 바로 이 트래커 카메라 추적 시스템입니다. 저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역량인데요. 이 트래커는 실제 카메라에 부착이 돼서 뎁스나 높이 데이터를 읽어내서 가상의 카메라와 연동시키는 거죠. 즉 실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 각도만큼 가상현실도 똑같이 움직이게 돼서 가상현실 공간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실제 공간에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트래커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는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하는 고가의 장비죠.
네, 저희는 3천만 원 정도의 그 트래커를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치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약 500만 원대의 저희 소프트웨어로 3천만 원대의 그런 하드웨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였고 지금 현재 특허 출원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술 혹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다 보니 사실 비슷한 퀄리티를 낸다고 봤을 때 저희가 타 경쟁사 대비 많게는 약 90%까지 가격 경쟁력을 낮출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엑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제작 솔루션을 가지려고 하는 이제 트렌드는 많은데 사실은 이 고가의 금액들이 큰 진입에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허들을 낮추고 혹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장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듀 혹은 라이브 커머스 이쪽이 1차 시장이 되겠고요. 2차 시장으로는 현재 전국에 약 2,000개 정도 기존에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엑셀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에 5,500개 정도의 중고등학교 방송국 시설을 저희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이 2차 저희 타겟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인 EX 스페이스입니다. 저희가 만들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는 이런 가상 공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3D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이 가상현실 공간을 저희의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 혹은 구독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플랫폼을 저희의 EX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EX 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 딸이 파리 에펠탑의 그 가상공간을 구매를 한 다음에 집에서 방에서 틱톡 챌린지를 하면 실제로 틱톡에 올라가는 영상은 에펠타워 앞에서 춤추는 저의 딸의 모습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2025년까지 약 10,000개의 저희 크리에이터 그리고 약 33만 개의 컨텐츠를 저희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허권을 현재 출원 중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EX 스페이스를 상반기에 론치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저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EX는 Expansion of Experience 기술의 경험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사명을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경험이 경쟁력이고 자산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경험에도 개인별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차이를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의 바람은 저희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크리에이티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8번째 발표까지 들어보셨고요. 이제 9번째 순서 가겠습니다. 재조합 바이오센서 단백질 플랫폼 기반의 보조적 진단시약 제공 및 의약품 전주기를 개발하고 계시는 제롬메드의 이현정 부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리독스 단백질 플랫폼 기술 기반의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제롬메드입니다. 제롬메드는 노인학의 제론톨로지와 의학의 메디슨의 합성어입니다. 노화의 주요 요인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되고 산화 스트레스는 다양한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의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였고 국민 1인당 부담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부담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의 부담률은 사회적인 큰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인성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심장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OECD의 패턴과 유사성을 띠고 있고요. 특히 심뇌혈관계의 질환의 경우 증상이 발병이 되면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망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의료적인 운met 니즈를 발견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술 개발을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롬메드는 세계 최초 First in Class Recombinant Protein 바이오센서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R2P2 바이오센서 제조합 단백질 기술을 기술 상표권을 올해 출원 및 등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심혈관계의 중증 만성 질환을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예후 포착 및 진단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저희 제롬메드의 R2P2 바이오센서 테크놀로지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노인성 만성 질환이 특이적으로 분비하고 있는 바이오마커를 포착하여 질환을 예후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제의 효능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R2P2 바이오센서 플랫폼에서 GMR1, GMR2, GMR3가 개발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GMR1과 GMR2는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GMR4의 경우에는 현재 후속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GMR1의 핵심 사업부는 연구용 시약과 진단 시약, 치료제 유효성 평가 모니터링 시약을 주 핵심 사업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 핵심 사업분의 목표 시장은 매년 5에서 8%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목표 시장 중에서 질환군의 시장은 1차적으로 그 심혈관계 조기 진단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세부적인 목표 시장은 심혈관계 중에서도 관상동맥 중계 시술 이후 예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저희가 목표 시장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 저희는 그 시제품 출시 중장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조기 진단 시약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관상동맥 진후군 협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제롬메드의 수익화 창출은 개발 초기에는 연구용 시약의 매출의 비중이 크지만 인허가 시점이 완료된 이후에는 체외 진단의 시판의 비율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저희 제롬메드의 수익화 실현은 안료 사업군의 경우 원료 소재 공급 및 완제품 공급, 자체 시판 체제를 통해서 수익화를 창출할 예정이며 IO 사업군에서 클리니컬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외 진단 IVD 사업군에서 의료기관 공급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한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하여 러닝 코스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생산 판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업 가치를 좀 더 증진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제롬메드의 추정 매출 구간은 2024년 연구용 시약 공급을 시작으로 2027년 인허가가 완료가 된 이후 매출의 비중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GMR01 단백질의 경우는 현재 1차적으로 심혈관계에서 1차적인 임상이 완료가 되었고 올해 9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과 대규모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제롬메드는 2022년 4월 8일 법인 설립을 완료를 하였고요. 2021년 창업을 시작으로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단 시약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혁신적인 기술을 저희는 개발을 하였고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바이오 의료 진단 기업의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제롬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10번째 발표로 이어갑니다. 10번째 발표는 패션 뷰티 풀필먼트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그룹핑의 이기훈 대표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커머스 패션셀러를 위한 물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룹핑 풀필먼트의 이기훈입니다. 온라인에서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배송, 교환, 환불이 제때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패션 물류는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딜리버리 또한 선택적인 부분이 한계적이에요. 택배사를 선택하고 고르는 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적인 업무 영역,
물류 부분을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어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물류사들은 다 물류 비용이 최저가라고도 얘기하는데 합리적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이런 셀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소비자들은 다 내 택배가 언제 도착하고 내 교환 제품 언제 도착하며 환불은 언제 해줄 거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셀러들의 90% 이상 인바운드 문의는 다 배송 교환 환불 문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시스템에 접목하고 그 시스템을 셀러에게 제공하고, 셀러는 모든 물류의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 자체도 작업 리소스별로 아주 세분화된 단가를 셀러들에게 합리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패션 아이템을 2시간 내 배송, 교환, 환불이라는 딜리버리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패션 아이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냐. 지금 물류는 딜리버리 전쟁입니다. 빅컴퍼니, 대형 패션 플랫폼사 전부 새벽 배송을 철수하고 즉시 배송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유통 단계가 이렇게 6단계로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단계를 교환을 3번을 해야 되고 환불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단계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도심의 소규모 물류센터를 배치를 하고 메인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수요 예측에 맞춰서 도심 물류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는 주문을 하면 가장 그 소비자와 가까운 주소지의 MFC 센터에서 즉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패션 아이템은 식품하고 다릅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입지를 못해요. 음식은 내가 먹어보고 맵다고 교환을 하지 못하잖아요. 도심에 MFC 거점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아도 2시간 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엑스트라 마일까지 동시에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에 빠른 배송을 하는 곳들은 다 신선식품 위주거나 배달 대행을 하는 곳이 강하고요. 풀필먼트 기반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거점을 통해서 빠른 배송을 하는 패션 업계는 아직은 시장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거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1년도 187조로 했고 그 중에 패션 산업이 43조,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30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 30조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국내 애슬레저룩 1위 브랜드, 요가복 탑3 업체 등과 이미 물류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국내 최대 호스팅사, 코리아센터 메이크샵 46,000 셀러를 보유한 곳과 풀필먼트 서비스 영업 제휴를 이미 맺고 있습니다. 기존의 풀필먼트사들은 수익이 물류 대행비의 5에서 8%의 수익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 투자였어요. 근데 물류비 항목 중에서 운송비와 인건비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운송비는 저희 MFC 센터를 통해서 딜리버리를 좀 단계를 축소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통해서 피킹하고 패킹하는 인력이 물류는 대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동화를 통해서 수익률을 25% 이상으로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15년 이상 이커머스 B2C 패션 물류와 시스템 쪽으로 같이 했던 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만 1년 됐습니다. 올해는 매출 100억 정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5년도까지는 MFC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성화하고 풀필먼트 거점을 더 확보한 다음에 대형 패션 플랫폼사들과 MFC 파트너 체결을 해서 2025년도 목표 매출은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물류센터 여유 스페이스가 없어서 셀러를 추가적으로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필먼트 센터 추가 거점 확보하는 데 준비를 하고 있고 MFC 센터 컨트롤 타워 센터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나중에 항공모함을 풀필먼트 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 직접 도킹을 하고 드론과 로봇으로 배송하는 모빌리티 물류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1번째 발표 기업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방막 재료를 연구하고 제조하고 계시는 바남의 한수덕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소재 반도체 제조를 하는 스타트업 바나메 대표 한수덕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분류를 보면 보통 실리콘 기반의 나노 광막과 복잡한 회로로 구성된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가 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재 그 자체가 반도체인 저와 같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벌크 적층형 반도체를 친환경 공정으로 신소재 반도체 광막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친환경 진공 증착 방식을 이용을 해서 고결정성 반도체 광막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직접 개발했고요. 해당 기술을 이용을 해서 초광각 반도체 광막의 상용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특성을 이용을 해서 초안전 시스템용 프로토타입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광막형 반도체는 벌크형과 비교를 해서 성능이나 크기는 이미 논외로 하고라도 공정 단계도 대폭 축소되고 생산 원가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일럿 라인으로 세팅하는 그 제조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추세에 부합하게 유독 물질이나 가스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ESG도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시장 니즈입니다. 쿠팡 작년 화재 여기 자주 보이는 화재 감지 시스템 오작동이 너무 심해서 그걸 꺼놔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저가형 화재 감지기 오작동률이 무려 99.8%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배터리 화재, 배터리에는 모두 보호회로가 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솔루션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민감하고 저렴한 반도체가 있으면은 그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초광각 반도체는 초안전 시스템용 핵심 소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익 시장은 열감지 반도체를 사용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유효 시장은 보호회로용 반도체를 사용하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수익 시장은 약 연 2천억 원, 유효 시장은 1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건 모두 기존 벌크형 소자에 대입한 예측이라서 광막으로 상용한 이후에 그 잠재력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없는데 형광등, 빛을 내는 벌크 형태의 형광등이 광막이나 LED로 전환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 등 아주 많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업 모델입니다. 네, 크게 제조랑 연구 용역 그리고 시험 검증 및 기술 이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이나 증착 서비스를 해서 그 초기 매출을 올릴 것이고 이제 사업 주가 되는 전략 품목을 제조해서 해당 목표 시장의 전자장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자를 직접 판매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해당 신소재가 시장에서 검증이 되면 반도체 재료 자체를 최종 단계에서 파운더리나 반도체 종합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체 영업망 유통망을 갖춘 이런 전문 유통 채널도 활용할 것입니다. 예, 전체 사업 추진 전략은 현재 그 상반기에 초기 세팅을 위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현재 그 4인치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에 있고요. 내년엔 시제품을 생산해서 하반기부터는 화재 감지기 회사를 시작으로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검증이 되면 6인치로 공장으로 확장을 해서 보호회로용 소재로 매출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예, 1, 2단계 거쳐서 이제 예상되는 판매량 대비 매출이고요. 2025년도에는 투입된 자본 대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반도체 광막을 전공한 박사들과 그 IP 담당 관리사 그리고 설비 구축 전문가로 초기 팀을 구성했고 사업 단계별로 이제 재무나 영업 쪽 인재들도 추가로 영입할 예정입니다. 네, 올 1월에 시작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기업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2번째 발표 기업인데요. DCI 기반 게임 및 기능성 콘텐츠를 사업화하고 계시는 권하은 대표님입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뇌신호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저희 프레임은 이 BCI 기술을 활용하여 게임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뇌파 장비하면 무겁고 복잡한 장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사용자 친화적이고 저렴해진 가격대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의 발달과 함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보급형 뇌파 장비의 연간 출하량은 2027년까지 2,500만 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는 바로 시장에 반영되어 국내 2,200여 개의 인지 발달 관련 센터 중 200여 개 이미 뇌파 장비가 보급이 되어 있으며 국제 뇌신경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BCI 게임의 잠재 고객은 전 세계 1억 명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저희는 국내 영리 복지기관을 방문하고 테스팅을 진행하면서 차별화된 기능성 게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저 테스트를 통해 수집한 설문을 바탕으로 게이머 고객이 편리한 구입 환경과 또한 기존 게임 수준의 흥미로운 컨텐츠가 보급이 되었을 때 BCI 컨텐츠에 대한 구매 욕구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리복지기관 대부분은 BCI 컨텐츠의 수가 부족하여 이 뇌파 장비의 효용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기존 경쟁사의 경우 CD, USB 형태의 낡은 방식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잡한 유통 과정 또한 획일화된 가격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비싼 가격이 특징입니다. 또한 연구실 수준의 단조로운 컨텐츠는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뇌신호로부터 수집한 실시간 상태를 게임에 활용합니다. 먼저 어드벤처 게임 튜로는 사용자의 집중력을 게임에 활용합니다. 여러분 앞을 돌덩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이 돌덩이를 하늘로 들어올린다는 생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의 앞길을 여러분의 집중력이 열어줄 것입니다. 저희는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유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몰입도 높은 BCI 게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최종 유저 테스트에서 86%의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플레이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듬게임 세모입니다. 플레이어는 불이 들어오는 타일을 피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사용자의 뇌신호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데요. 이를 통해 얻은 인지 상태를 점수하여 게임의 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인지 능력 테스트인 CNT와 유사한 설계로 사용자의 인지 상태를 기록하고 측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저희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83%의 사용자로부터 편리한 BCI 게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 모든 게임을 디지털 카피로 제공하면서 기존의 낡은 방식을 버립니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의 BCI 장비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은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중 대부분의 판매 중인 뇌파 장비와 호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구독형 판매와 장비 대여 등 기존 획일화된 가격 정책과 차별성을 두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요 타겟은 2,200여 개의 국내 인지 발달 관련 센터와 1억 명 이상의 게이머 잠재 고객입니다. 네, 1차적으로 B2B 저희가 국내 영리복지기관의 경우 저희가 콘텐츠 판매 그리고 장비 대여,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2차적으로 B2C 게이머 잠재 고객의 경우 인게임 유료화, 즉 시즌 패스와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실과 연구 협약을 통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각종 보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캠프가 진행된 지난 3개월간 저희는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등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는 게임 개발을 단순 게임 개발을 넘어서 뇌파 기술 개발과 자체 하드웨어 개발을 통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BCI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게임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등 게임 개발에 필수적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뇌과학 전문가 안민 교수와 그리고 기술 경영 전문가 조성규 교수의 연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저희 뇌파 장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뇌파 장비 납품업체 GNS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뇌파 기술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대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프레임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